부동산 투자 대충하자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1,500명 정도 되는 학고 채널이고, 싸게 사면은 뭐가 됐든 좋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대충하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대충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충 아무거나 막 사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이제 그걸 잘 봐서 권리 분석을 잘 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문제가 없는 것들이 가끔 나와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진짜 단독 낙찰을 받는 거니까, 이제 단독 낙찰을 받아서 이제 최저가에 사는 건데, 여기서 내가 더 싸게 살 수가 없어. 그러면은 뭐 여기서 300만 원이 더 들든 500만 원이 더 들든 1000만 원이 더 들든 그런 부수적인 비용은 그냥 감수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임장 같은 거 안 가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앉은 자리에서 권리 분석해서 그냥 입찰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그 이후에 해결하는 걸로. 그래서 대충하자입니다. 그럼 이 경매 입찰의 핵심 요지는 진짜 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싸게 들어가는 거죠. 진짜 반값 정도에. 싸게 들어가서 그 이후에 뭐 하자의 치유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 제가 사실 어제 그저께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에 그 영도 초입에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받았어요. 네. 시세가 전세가 한 9천만 원 맞춰지는 건데, 제가 6천만 원에 샀거든요. 입찰 임장 당연히 안 갔죠. 근데 이제 관리비가 한 300만 원 미납돼 있고,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막 벌레들이 엄청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수리비 한 200 해서 추가 비용이 한 5, 600 들었는데, 아니 애초에 전세가 9천에 맞춰지고 시세가 한 1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그거 6천만 원에 사나 6,500만 원에 사나 뭐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대충 하자. 느낌으로? 예, 관리실에 전화도 안 해봤어요. 아니 근데 강남에 사시는데 그 부산까지 가서 오피스텔을 네, 받으시네요? 강남 거는 그렇게 못 사요. 서울 거는 그렇게 못 삽니다. 지방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반값 가까이에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하죠. 네. 그래서 지방을 좀 많이 다닙니다. 경매 갭 투자 경매 갭 투자. 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일단 싸게 살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네. 청약, 분양, 그리고 그냥 부동산 가서 사는 거, 그냥 일반 매매, 그리고 경매, 공매.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매는 애초에 잘 나오지가 않아서 물건이, 공매랑 경매랑 물건 나오는 게 거의 10대 1 수준으로, 9대 1, 10대 1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공매로는 잘 안 나오고, 그럼 만약에 신탁사 공매가 나오게 되더라도 신탁사에서도 공매로 나오면 좀 싸게 팔리다 보니까 그거 경매로 돌려서 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텐데, 저는 경매가 훨씬 물건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 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저는 이제 사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경매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죠. 건설사는 협상을 하기도 하고,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 갖고 있는 사람이랑 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경매는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는 거예요. 사실 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래는 경매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도. 그래서 이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경매를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초보자들 하실 수 있는 경매 있거든요. 그냥 내 집 마련 한 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처럼 막 무슨 뭐 전세권 막 파고들고 유치권 파고들고 이럴 필요가 없고, 그냥 대항력, 내가 인수하는 대항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 집 마련 한 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후랭이 TV 보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500세대, 700세대 이상 되는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뭐 임장 갈 곳도 네이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시세가 KB 시세도 다 나와 있고, 가서 이제 그 집이 너무 뭐 사고 난 집이 아닌가, 뭐 혹시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던가 고독사를 한 집들이 가끔 있어요. 경매에는 그런 집들이 아닌 것만 잘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그것만 잘 확인하는 임장만 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번 중에 한두 번은 운 좋으면은 뭐 한 10억짜리 아파트 한 1억 정도는 싸게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1억이 뭐 땅 파면 1억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대 비용도 사실 뭐 명도 비용, 이사 비용 해봐야 아무리 비싸봐야 뭐 4, 500만 원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관리비 미납된 게 있다고 하면은 그래봐야 2, 300, 3, 400만 원 나올 거고, 그런 것들 공부하시는데 진짜 일주일이면 되시거든요. 되게 쉬워요. 그냥 초보자들이 하시는 경매 같은 거는. 그런 거는 그래서 경매 공부를 좀 하시는 게, 특히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시는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매 갭 투자로는 아주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방금은 아파트를 말씀드린 거고, 네. 이제 빌라나 비아파트들, 빌라나 오피스텔들 보면은 풀피는 무조건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3억짜리 빌라를 한 2억 2, 3천에 사서 전세를 2억 4, 5천에 맞추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어차피 중고 거래잖아요. 그냥 조던 운동화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조던 11이 뭐 3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30만 원인데 내 친구한테 내가 10만 원에 샀어. 그렇다고 이 시세가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깎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운동화의 시세는 여전히 30만 원이거든요. 내가 3억짜리 빌라를 경매로 2억에 샀다고 해서 그 빌라의 값어치가 2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3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싸게 사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들은 저도 시세대로 투자해라 그러면은 안 합니다. 그걸 뭐 10년 후에 3억짜리가 그래봐야 뭐 인플레이션만큼 요만큼 올라서 3억짜리가 3억 5천 되고 3억 7천 되고 이러는데 갭을 막 5천만 원, 7천만 원씩 껴서 여기다 갭 투자를 한다? 저는 안 하죠. 근데 애초에 싸게 사면은 나는 투자금이 0원이 되는데 10년 후에 3억 5천이 됐어. 3억짜리가. 근데 나는 2억에 샀잖아요. 그러면 0원 넣어서 1억 5천 먹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갭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좀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전세 살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전세 살 바에야 경매 조금 이거 진짜 한 2주 3주 공부하면은 이런 거 싸게 사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임장을 갔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매물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죠. 위층에 좀 정신병자가 살 수도 있고 밑에 층에 뭐 좀 전자발찌 찬 사람 살 수도 있고 빌라는 이제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적 있으세요? 제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반바지 입고 있는데 막 전자발찌 차고 있고. 전자발찌는 없었고 네. 15년 된 오피스텔을 샀는데 그거 아세요? 집에 거미줄이 있어요. 거미줄이 그냥 거미줄이 새 거가 아니고 거미줄에 먼지 앉으면 거미줄이 그 천장에서 대롱대롱 하는 거 아세요? 그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막 뭐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런 집이 벽지가 주황색이에요. 곰팡이 껴가지고 그러니까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죠.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네. 공실이 아니고 거기 살고 계세요. 그래서 침대 매트리스가 있는데 매트리스가 회색,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비하 안 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진짜로. 근데 저는 원래 명도 협상을 하려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명도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보통 집에 들어가서 집 구조도 살펴보고 명도 협상을 하는데 들어갔다가 제가 커피 사드릴 테니까 나가시죠 하고서 신발도 못 벗고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내 집을 경매를 당한다는 게 사업적으로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 갑자기 급격한 병이 와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점유자가 소유자였군요. 점유자가 소유자였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내 집을 그렇게 경매를 당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일단 되게 많이 지금 밑바닥으로 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파산 직전으로 내몰린 거고 아니면은 진짜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취득세는요? 그런 거 빌라나 오피나 이런 거. 그렇죠. 취득세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피 아니면 공시가 1억 이하밖에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빌라도 빌라 같은 거가 건설사 미분양 물건이나 그리고 또 대항력 포기 물건들이 나와요. 대항력 포기 물건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세를 들어갈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보험을 찍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네. 한 19년, 20년부터 많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3억짜리 빌라에 2억 8천에 전세 들어가는 경우 많았죠. 옛날에 한 2021, 2년도에 엄청 많았잖아요. 2020년도에도 그 깡통 전세 엄청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공시가도 많이 올렸고 문 대통령이 공시가의 150%까지 전세 보증보험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집값, 그 전세 보증보험 해주는 가격이 집값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들어오시는 분 입장에서도 아니 뭐 전세 보증보험 한다는데 2억 8천이나 2억 6천이나 월 이자 그래봐야 뭐 몇만 원 차이, 3, 4만 원 차이니까 집이 조금만 더 마음에 들면은 2, 3천만 원, 3, 4천만 원 더 올려서라도 전세 보증보험 찍고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그 3억짜리 빌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 30% 가까이 떨어졌죠. 한 2억 초반이 됐어요. 근데 대항력은 2억 8천이 있어. 그래서 2억 8천의 대항력이 있으면은 내가 2억에 사더라도 8천만 원을 마저 토해내야 된단 말이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항력이 2억 8천이 있어버리면은 아무도 안 들어오겠죠. 지금 2억 1, 2천으로 떨어진 빌라에 한 1억 8천에 사도 될까 말까인데 2억 8천 주고 산다? 아무도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무한 유찰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무잉여 기각이라 그래가지고 집행비용보다
집값이 더 낮아버리면은 이 사건이 기각이 돼버리고 사건을 다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2억 8천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가지고 있되 대항력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갈 권리만 있고 만약 1억 5천에 낙찰이 되면은 나는 1억 5천만 먹고 빠지겠다. 그게 이제 대항력 포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대항력 포기 물건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런 애들은 좀 드라마틱하게 싸게 살 수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입찰을 도전하고 있어요. 취득세가 12% 나와도. 왜냐면 취득세 12%를 내고 나서도 풀피가 나니까. 그런 것들은 특히 지방에 있는 애들은 지금 서울의 대항력 포기는 경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그냥 아는 거라 그렇게 싸게는 못 사는데 지방에 있는 대항력 포기는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드라마틱하게 싸게 살 수 있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취득세를 내도 풀피? 내도 풀피. 그러면 저는 풀피 무피 얘기할 때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풀피 무피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금은 다 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세금 뭐 누가 따로 내주나? 조상님이 내주나? 조상님이 내주나? 그죠? 세금까지 다 포함해야 내가 내는 돈이잖아요. 그거까지 해도 풀피 나는 물건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죠.